인어교주해적단의 공동사업자 김용환 제휴이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인어교주해적단 네이밍 과정도 궁금하네요. 스마트폰 속 수산물의 모든 것이란 제목입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어교주해적단의 저구용이라고 합니다. 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아무런 수산물에 대한 지식, 또 앞서 강연해 주신 한우선 대표님처럼 그런 대단한 기술, 특히 돈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젊은이였어요. 왜냐하면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좀 적을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특히 올라와서 보니까 인생 선배님들도 많으시고 비즈니스 선배님들도 많은데, 저희가 또 다 사람이란 게 다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젊다고 생각하고 제 얘기를 좀 이렇게 좀 걸러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특히 여기 오신 젊은이 분들은 부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질문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연을 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바다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광활하고 넓은 공간, 미지의 영역, 자원들과 생명들이 넘쳐나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저희는 바다는 우리에게 경외로움과 그런 신비로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사를 살펴보면 경외롭고 신비로운 바다라는 영역을 정복했을 때 누리게 될 막대한 부와 명예는 인류를 끊임없이 대항으로 이끌어냈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유명한 말은 바다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모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른 지금까지도 인류는 지금 바다에 도전하고 있고, 바다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커다란 이익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통 때 수산시장을 다니는 모습인데,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거대하고 대단한 바다에 대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오르게 된 이유는 현재 3포 세대다, M포 세대다 하면서 그렇게 좀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들 중 단 한 분이라도 제 얘기를 통해서, 이 강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망 때문입니다. 가진 것 없이 5년 전에 몸뚱아리 하나로 절실하게 시작했던 저희 인어교주 해적단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물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수산물 시장에 도전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산물 시장이 너무너무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분야는 대기업이나 대형 마트 같은 대기업들이 이미 지금 산지랑 소비자를 동시에 공략하는 데 성공해서 시장을 이렇게 선점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곳에는 저희가 이렇게 들여놓을 영역이 없다고 저희는 느꼈었어요. 하지만 수산물 시장만큼은 대기업이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대기업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이 수산물 분야에서 더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건, 수산물이 그만큼 매우 어렵고 마켓이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산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수산물은 규격화하기가 정말 힘들죠. 여기 있는 이 수조에 있는 모든 광어는 같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지만, 이 광어들의 퀄리티와 광어들의 크기가 모두 일치하진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품 자체가 너무 민감한 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광어라고 해도 광어뿐만 아니라 똑같은 활어라고 해도 크기에 따라서 또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고, 조금만 잘못해서 죽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깔딱거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 오면은 가격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나죠. 반값 아래로 상품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제주도 양시장에 갔을 때 제일 많이 놀랬던 거는, 수산시장에서 제가 맨날 광어를 나르고, 광어를 이제 회를 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광어랑 이렇게 놀 때, 광어를 제가 맨날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광어를 잡을 때 되게 잘 나르고 있었는데, 양식장에 가보니까
막 제 근처에 광어가 막 수백 수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도 잘 못 잡겠더라고요. 산지에서 바로 나온 광어는 이렇게 싱싱하구나 그때 새로 느꼈고, 한마디로 지금 기술과 기술과 유통이 엄청 발달했다고 해도 산지의 그 퀄리티, 그 싱싱함 그대로 저희 식탁이나 수산시장까지 오르는 건 아직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통용되는 기준이 없어서 퀄리티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어떤 수산시장에 가봐도 이 광어는 정말 좋은 광어입니다. 이 광어는 A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인분들은 있지만 이 광어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퀄리티를 저희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기 좀 힘듭니다.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보면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저희 인어교주 해적단 어플의 시세예요. 킹크랩 레드를 이렇게 시세를 검색하면 지금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규격화를 하고 시세를 공개했지만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 눈에는 지금 보면 A급 소, A급 중, A급 대인데 소중대가 크기 차이거든요. 크기 차이에 따라서 당연히 더 비싸져야 되는 게 맞는데 키로당 단가가 A급 소가 지나치게 비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A급 소는 지금 킹크랩 작은 거잖아요. 1kg가 안 되는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산시장 상인들이나 일반 음식점 그 사장님들도 받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수많은 킹크랩 중에서, 수많은 킹크랩 점포 중에서 A급 소를 판매하는 점포는 그 킹크랩이 수입되는 동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전라도의 한 점포에서만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게 저희 어플 3일 전 시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지역이니까 유통 라인이 기니까 가격도 당연히 더 비싸졌었고, 근데 중보다 지금 대가 더 싸잖아요. 그러면 아시겠죠? 대가 왜 이렇게 비싼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2kg에서 2.5kg 사이에 그런 좀 커다란 킹크랩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보다도 오히려 대가 지금 저렴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시장 상인분들은 소보다 대를 더 싸게 받진 않았어요. 분명히 대를 더 비싸게 받았을 겁니다. 아니 같은 가격에 섞어서 받거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이상한 걸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A급, B급, C급이면 당연히 A급 가격이 당연히 제일 비싸야 되는데 그 다음 B급, 그 다음 C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C급 가격이 더 비싼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킹크랩이 아니라 이게 공산품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공산품의 퀄리티에 따라, 공산품의 기능에 따라서 더 좋은 제품은 더 비싼 가격이 되고 더 나쁜 제품은 더 낮은 가격으로 정확히 아름답게 정리가 됐을 텐데, 수산물 시대는 그 소비자들이랑 상인의 욕망이 숨어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쁜 모양이 안 나오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산물에 대한 방대한 지식들이 뭐 어부나 양식업체, 유통업자들의 머릿속에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지 제대로 정리돼서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수산물에 대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거의 찾아보실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 화면을 띄운 이유는 네이버에 광어 제철을 제가 검색한 자료예요. 광어 제철을 검색하니까 지금 맨 위에는 광어의 제철은 9월에서 12월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밑에는 지금 광어 제철이 5월인 것처럼 나와 있는 자료예요. 2018년 5월 15일이란 걸 보면은 여기는 제철은 5월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도 제철 자연산 광어의 제철은 11월에서 1월이란 말이 나와 있고, 그 바로 밑에는 또 6월이란 그런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수산물처럼 이렇게 엉망인 지식이 인터넷상에 이렇게 범람하는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철이 이 수산물이 맛있는 시기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기인지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자의 욕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간단히 예를 하나 들으면 암꽃게나 봄도다리라고 하는 도다리가 봄이 제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도다리나 암꽃게가 봄에 반드시 맛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철, 도다리의 제철은 가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산란이 끝나고 그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하지만 봄 도다리와 도다리와 암꽃게가 봄에 많이 팔립니다. 왜냐하면 게장을 담그고 도다리 쑥국을 끓이잖아요. 그때 많이 팔리니까 맛이 없어도 많이 팔리는 시기니까 많이 팔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제철 도다리를 판매합니다. 제철 암꽃게를 판매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인터넷에 엄청 범람하게 돼 있죠. 수산물 판매 문화는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무게를 달아서 판매하거나 언제 방문하더라도 똑같은 퀄리티의 수산물을 고객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킹크랩을 처음에 수조에서 꺼내서 바로 달았을 때랑 꺼내서 1분만 갖고 계실 때랑 킹크랩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물을 뱉기 때문에 100에서 200g이 1분 안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세로 말하면은 1분 동안 들고 있다가 저거를 재면 여러분은 사실 7,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광어는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알을 베고 낳는데 지금 클로즈업은 해놨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알벤 사진이거든요. 알이 엄청 뿔룩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알 때문에 무게는 무게대로 더 나가고 맛은 굉장히 없어지죠. 지금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알이 베이는 5월에 광어를 드시는 거랑 알을 낳고 이제 먹이를 충분히 먹어서 상태가 좋아진 12월, 11월에 광어를 드시는 거랑 맛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없는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수산물들이 다 알 낳는 시기가 틀리고 제철이 틀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잘 알기가 힘들고 수산물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왜 이렇게 수산물이 어렵다는 걸 강조를 하면 어떤 한 분야를 혁신시키고 발전시키려면 그 폐기와 모험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산지의 어부들이나 중도메인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좀 많이 느꼈거든요. 저의 시선으로 볼 때 수산물 영역은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는 점이 많고 혁신의 여지가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이 도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다나 수산물 관련 시장은 돌려서 생각해보면 잠재력이 굉장히 큰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폐쇄적인 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키려면 1차적으로 수산물 관련 종사자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과정은 막 돈을 벌어 자본력으로 밀어붙여서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열정이 가득한 창업자가 끊임없이 이들과 대화하고 호흡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어업인들이 수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정 있는 젊은이들이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도전하기에 이 수산물 관련 사업만큼 매력이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고객에게 필요한 건 멀리 있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제가 꿈꿨던 거는 무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거나 매력적인 수산물을 들여와서 유행을 시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꿈을 꿨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나치게 좀 단순하고 추상적인 그런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나름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돈도 없었고 수산물 관련 경험이나 지식도 전무했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걸 알아보고 도전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어지고 벽에 부딪힐수록 위축되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겨울에 유난히도 추웠던 그 겨울에 저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건 돈 없고 백 없어도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시작해라. 그런 경험에서 나온 그런 생각을 갖고 일단 무조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희가 돈 없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수산시장을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상인분들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로 뛰면서 얻은 지식들이랑 상인들의 경험들을 블로그를 개설해서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초창기 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이랑 얘기하고 고객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줄을 서 있으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들어보고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내가 바가지를 쓰지 않을까? 내가 수산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여기 와서 비싸게 먹는 건 아닐까? 내가 아빠인데 아들, 딸이랑 지금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잘난 척 해야 되는데 이건 뭐다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가오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심리? 그런 심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착안해서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품목들의 시세를 공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해서 한번 실제로 사장님들 몇 분을 선택해서 수산시장에 판매하는 여러 품목들의 시세를 공개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블로그 방문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블로그 방문자가 어느 순간 되니까 확 뛰더라고요. 이게 저희 회사 초창기 화면인데 여기를 딱 눌러보면은 이 집에서 어떤 걸 판매하고 있고 그거의 시세는 얼마고 이런 게 나오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희망을 봤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어렵게 방문자 수를 모았는데 그분들에게 신뢰를 줘서 고객으로 이렇게 좀 전환시키기 위한 욕심이 나서 시세 조사와 공개를 꾸준히 하기로 했고 지금도 시세 조사랑 시세 공개는 저희 회사의 주요한 업무가 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10명 가까운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몇백 개의 수산시장에 상인들과 전화를 해서 소통하고 가격을 불러달라 그러고 이 가격은 너무 비싼 것 같다, 싼 것 같다, 다른 지역은 얼마에 팔고 있다 이런 정보를 주면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시세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상인들에게 시세 공개해주세요 하면은 처음에 상인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딱 보고 옷을 잘 입었나, 못 입었나 이런 거 보고 눈치를 봐갖고 바가지를 씌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좀 억압하고 핍박하고 조합 전체에서 좀 시비 걸고 무한도 주고 협박도 주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하나하나 극복해가면서 좀 마음에 맞는 점포들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블로그를 통해서 시세를 확인한 고객들이 막상 시장에 갔을 때 시장에 가서 얻는 경험이 불쾌하다면 회사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고객들이 시장에 방문했을 때 그 고객에게 유익하고 기쁜 경험을 주는 게 핵심이라고 저희가 지금 돈 없이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점포에 방문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해주세요. 어떤 말을 써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메뉴, 이게 지금 수산시장에 가보시면 이제 수산시장 앞에 이제 걸려져 있는 메뉴판인데 이런 메뉴들이 없었는데 메뉴를 기획해서 사장님들에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분들은 내가 화로회를 사 먹어도 이게 좋은 부위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이 사진 그대로 떠달라 해서 이 사진 그대로 떠서 먹으면은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좀 주고 싶었고 이 합리적인 가격을 이미 공시를 딱 해놔서 마트처럼 그 앞에서 눈치를 보고 흥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자를 38,000원에 먹으면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구성으로 꼭 떠주세요. 이런 메뉴판을 달았고 또 저희 어플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가격이 얼마고 이렇게 담아준다 이런 걸 나와서 고객분들은 가서 흥정할 필요 없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 그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이제 확인하면 될 수 있도록 좀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어인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4년 전에 연어는 잘 팔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수산시장 사장님들에게 연어를 팝시다 제안을 했는데 그때마다 수산시장에 연어를 사러 오는 고객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시장에서 20-30년 장사를 했는데 수산시장에 수산시장에 죽은 고기를 썰어서 파는 거는 시장성에 안 맞다. 우리 시장의 특징에 안 맞다 하는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또 제가 좀 절실하고 마음이 잘 맞는 점포를 어떻게든 설득해내서 이렇게 메뉴로 담아내서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서울권의 수산시장 가보면 연어 메뉴를 안 파는 시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 폭발적인 그런 많이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연어를 사 먹으러 수산시장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시장 상인분들이 우리 수산시장의 전통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유익과 편리함을 줄까를 고민하는 그런 문화를 끊임없이 교육시키고자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부산에 왔으니까 지금 부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작년부터 자갈치 시장에 연어 팔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부산 시민들도 분명히 연어를 좋아하는 수요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똑같은 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부산 분들 정말 보수적이더라고요. 근데 거리가 멀어서 매일 내려오지 못해요. 여기가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데면 매일 가서 설득을 할 텐데 어쨌든 저는 지금 자갈치 시장과 밀락 쪽에도 연어 메뉴를 제가 어떻게든 공급하려고 맨날 싸우고 있는데 사장님들이랑 제가 열심히 싸워서 1, 2년 후에 연어 메뉴를 이런 식으로 접시로 해서 부산에서도 지금 판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 자갈치 시장 가면 젊은 분들 연어 먹고 싶다고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어차피 안 팔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고객에게 필요한 건 결국에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창업을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접하는 고객들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거나 기존 거래처가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런 고객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들에게 쉽고 편리하고 유익한 그런 상황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끊임없는 소통이랑 정성스러운 관리로 신뢰를 얻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은 여러분들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자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보다 돈이 없어 많이 망했거든요. 저희랑 비슷하게 하다가. 근데 저희보다 돈이 없어서 망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발로 뛰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되고 현장에서 얻은 생각을 실험을 통해 빨리 검증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고 느껴지면 끈기를 가지고 실행해야 됩니다. 매일 막막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수산시장에 가서 상인 분들에게 얘기를 걸었던 게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고 있죠. 어디 가서 내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는 제가 적기 좋게 좀 천천히 말씀해 주면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 막 회의할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막 회의하고 경험 없이 막 생각하면 굉장히 예쁜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 생각을 갖고 나아가다가 망하는 경우를 저도 경험했고 많이 봤기 때문에 경험 없이 책상에 앉아서 생각난 아이디어를 붙잡고 나가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한 35분까지 하면 되나요? 네. 2분 남았어요? 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은 항상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망할 뻔한 위기를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두세 번 겪는데 저희가 가장 망할 뻔했던 거는 블로그를 통해 사람을 모았잖아요. 근데 블로그 네이버에서 적품질이라는 게 걸려서 갑자기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상위에. 그 노출이 안 되면서 방문자 수가 갑자기 반에 반 이렇게 떨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이거는 네이버의 정책이 바뀌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다급하게 페이스북, 뭐 인스타 이런 SNS에 도전을 하게 됐고 다행히 그 페이스북이 저희를 구원해줬어요. 망할 뻔한 위기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객을 또 유치하는 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만약에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아실 텐데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수산물 정보를 접하고 계신 고객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했다는 거는 항상 저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꼭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저희 인어교주해적단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회사든지 지금은 하루아침에 기술의 발전이랑 소비자들이 어떤 채널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망하고 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망할 뻔한 경험을 한 이후로부터 어떤 기술 발전이 어떻게 변해갈까, 어떻게 혁신될까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드론 기술 얘기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드론 기술이 만약에 발전하면 지금은 배민이 짱이지만 남태평양에서 참치가 반나절 만에 여러분 식탁에 배달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이 발달하면 뭐 지금 저울로 무게 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가지 쓰는 상인들은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AI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게 어떤 사물인지만 알아내는 게 아니라 이 물고기의 특징과 이 물고기의 뭐 가격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낼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양식장의 폐사율을 제로에 가까이 그 고기의 상태를 알아봄으로써 제로에 가까이 줄이는 그런 기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뒤에도 내용이 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줄일게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다는 굉장한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가질 것 없는 사람이 도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분야예요. 이 분야에 똑똑하고 자본력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 뛰어들면 레드오션이 되겠죠. 지금은 아직 블루오션이라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과 돈이 없더라도 꼭 한번 좀 도전해볼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널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고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인어교주 해적단의 인어교주 해적 저희 회사 소개나 제 소개를 전혀 안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의 목표는 스마트폰 속 안에 수산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플을 보면서 무역 거래가 일어나고 소비자들의 식탁에 원하는 수산물이 원하는 시간에 배달되고 바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인어교주 해적단에서 자료를 찾아보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는 사실 지금까지 끊임없이 회사가 발전하면서 수정되었고 변화했으니까 솔직히 10년 후, 20년 후에 저희 목표가 어떻게 되겠을지는 모르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들으면서 인어교주 어플을 다운을 받아봤어요. 자갈치 회물리 이 가격이라고요. 바가지를 썼던 걸 지금 확인을 했네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고요. 사진이 그냥 대자 사진을 올려놓고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위 사진은 중사이즈입니다. 소사이즈입니다. 이런 표기까지 되어 있어요. 아주 정확한 정보를 주는 요즘 세대에 꼭 맞는 어플인 것 같아요. 일단 어플을 하나 얻었고요. 저는 필요하신 정보가 있는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 분 질문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마이크 드렸어요. 마이크 받으시고 간단히 어디서 오셨는지 소개하시면서 질문해 주세요.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예, 부산. 아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오늘 상당히 좋은 강의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수산물의 세 가지 통일이 불가하는 소위 스마트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절대로 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하는 것은 참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규격화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메모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불가. 네. 뭐였습니까? 두 번째 불만이요? 뭐요? 규격화가 불가했고 그다음 두 번째. 다 이게 대본이 있네요. 잠깐만요. 내가 적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나머지는 퀄리티. 일단 그거부터 하시죠. 규격화부터.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불가한 것을 어떻게 해서 많이 연구하셨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냐고는 원시 시대나 지금이나 속임수가 판을 치고 속임수가 규격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마다 가면 값을 깎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전혀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지금 스마트 그리드화 해가지고 모든 것이 세계 표준화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통일하는 단위를 기준을 만들지 아니하고는 선생님께서 전제를 하셨던 그 어려움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지금 질문입니다. 그래 안 하면 오늘 강의가 뭐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는지 정보가 많이 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 해서 속이 작성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를 얻어가는지 참 그게 궁금해서 감히 여쭤보면 죄송합니다. 저 지금 어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수산물이 어려운 내용 중에서 규격화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상품이 민감하니까 계속 변해가서 퀄리티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의 임무이고 저희의 사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산물에 대한 지식은 어렵고 그러니까 수산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고객들을 속이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소비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싶기 때문에 싸고 질 좋은 걸 먹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완전 을입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그리고 아는 척 하다가는 이 수산시장 상인들은 눈치가 워낙 빨라가지고 얘 아는 척 하는구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단골 될 테니까 잘해주세요. 그럼 수산시장 상인분들은 이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저 수산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좀 잘 좀 챙겨주시고 하면 단골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산물에 잘 모르니까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수산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서 바가지를 안 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지식을 가장 쉽게 잘 가공해서 스마트폰 속에 간단히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과업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를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이게 회사 홍보 같네. 하여튼 누군가 어떤 기준과 규격이 있는데, 모든 그 사람들이 이거를 스마트폰을 보고 그 정보를 보고 수산시장에 간다면 감히 수산시장 상인분들이 그 정보를 이렇게 들이대고 사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기준 하나만 있다면 저는 그런 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제가 질문이랑 좀 어긋날 수 있는데 꼭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고 싶은 거는, 싸게 먹는 거를 수산물 쪽에서 좋아하시면 안 돼요. 특히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고객들이 좀 싸게 주세요, 서비스 많이 주세요, 여기에서 만족을 느끼는데, 제가 맨날 가서 하는 게 그런 거 보는 건데, 서비스를 정말 많이 주면서 저울 장난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눈탱이를 씌우는 경우가 100이면 100이거든요. 그래서 메뉴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메뉴판을 한 이유는 저희 정부에서 서비스를 주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고객들의 인식이 좀 변화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제가 항상 글을 쓰고 동영상을 찍고 하지만, 정확한 메뉴대로 정확한 정가에 그 판매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솔직히 그거를 저희가 일조를 하고 싶은데 명확하게 해결하고 있지는 않아서 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요. 저는 어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서비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사진에서까지 확인을 해서 이 메뉴를 서로 속이지 않고 속지 않으면서 맛있게 사 먹는 거, 그걸 지금 잘 이뤄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바닷속에서의 장을 열어주신 우리 대표님 강의 잘 들었고요. 또 한 분에게 선물을 드려야죠. 강의가 하나의 선물이라면 또 하나의 선물은 이 경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장하드예요. 그리고 미리 한 가지 발표 전에 알려드릴게요. 행사 경품 홍보가요, 행사 시작 시간에 맞춰서 입장하신 분들께만 경품 홍보권을 드렸어요. 혹시 늦게 도착하신 분들 나 못 넣었는데 하고 너무 속상해하실까봐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행사 시간에 맞춰서 오신 분들께만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 저희 조기를 드렸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내신 분들이 있어요. 만족도 조사라서 앞에 내신 거는 그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내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확인해 선물을 드릴게요. 자, 뽑아주신 번호 발표해주세요. 194번이요. 193이요, 4요? 4요. 194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강연자님께 질문하신 분이었던 거요? 네, 직접 선물 주세요. 외장하드입니다. 2TB 용량의 삼성 외장하드 김용환 이사님께서 지금 전달하겠습니다. 네, 사진도 찍기 올라오셔서 받으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네, 축하드립니다. 앞에 한번 봐주세요. 네, 강의도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하시겠습니다.